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현장 본색, 오늘은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3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접견실에서 야3당 대표들의 회동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 국회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헌재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거의 절반 정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기일도 22일까지 잡혀지면서 이 물리적으로 2월 말 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 이 야당들은 긴박하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 그 일환으로 오늘 야3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 본색에서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제일 관심거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가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 이건 특검에서 흘린 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일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9일이라는 걸 흘렸든 특검에서 부인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청와대는 다시 한번 시간을 버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9일은 지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요. 10일 아니면 11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만약에 언론에서 10일 결정, 10일 확인, 이렇게 기사가 나간다면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다시 이게 유출됐네, 그럼 우리 못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조사 그리고 특검 수사 계속해서 성역 없이 열심히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고요. 특검 이 대면 조사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래 특검에서 예상했던 것은 2월 초였거든요. 근데 벌써 2월 중순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특검 조사 기간 내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들고 있습니다. 특검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큰 산 앞에 지금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이 압수수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지난번 청와대를 찾아갔지만 5시간 만에 철수를 했고요. 영장 유효 기간이 28일까지는 이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청와대에서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영장 집행을 허가해달라, 승인해달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어제 저희 현장 분석 보셨죠? 웃으면서 국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보고 싶으시면 저희 오마이TV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현장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 현장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는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는 금주중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문제는 대통령 대면 조사와 상관없이 결정하겠다라고 특검에서 밝혔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문제, 지금 뭐 촛불 집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정경유착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을 꼭 구속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어떤 결정하게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정경유착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재벌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현장은 오늘 야3당의
이 회동 모두 발언을 보신 다음에 저희가 녹화 중계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생생하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의 기한을 연장해서 정경유착 처벌하자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목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마이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식 전해드릴까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지금은 바른정당 의원이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은 대선 불출마 그 입장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상당히 위기의식에 빠져 있죠. 유승민, 남경필 두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당 지지율도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선 주자의 영향력도 미미하면서 대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김무성 의원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시절에 지지도 1위까지 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보수층 지지자들과 그리고 바른정당 내부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다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김무성 전 대표는 자신은 불출마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는 여전히 유승민, 남경필 두 의원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지지율을 높여 나갈지 이게 바른정당의 숙제로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 앞으로 보시면 예결위 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이 연찬회를 진행 중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새 당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당명 여론조사 했어요.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위를 차지했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좀 민 것으로 알려진 보수의 힘은 4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름 어떠신가요? 네, 한번 의견을 좀 달아주시죠. 새누리당 당명이 어떤 것으로 바뀌면 좋을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호도는 어떤지 지금 한번 자유스럽게 저희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당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으로 당 이름이 결정된다면 이 줄임말이 자유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유당 하면 이승만 정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자, 새누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촛불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집회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오늘은 대구에 가서 이 탄핵 기각 이 집회에 참석했죠. 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김문수 비대위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좀 김문수 비대위원의 입장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당 이름이 있네요. 지맘대로 당. 윤정님인가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당 이름이 있는데, 네, 제가 좀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당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누리당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는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민심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지금 탄핵 이후에는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황골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랬죠. 이 정도면 국민이 우리 새누리당에게 대선 후보를 내도 되겠다라고 용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새누리당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 대선 후보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 김은정님은 뭘로 바꾸든 관심 없다라고 하셨네요. 네. 선라이즈님 해체할 당, 뭐 이런 당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야3당 대표 회담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3당과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카메라를 안으로 좀 옮겨서요. 야3당 대표들의 이 회동 모두 발언 그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박지원 대표도 지금 회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심상정 대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현장 함께해 주십시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간 끌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연시켜서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아챌 정도가 됐습니다. 국민은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을 이미 탄핵시켰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그 헌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12월 탄핵 직전의 탄핵 찬성 여론이 78% 되었고 국회는 정확하게 78%의 찬성률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해가 바뀐 올해에도 탄핵 찬성 여론은 78%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일관되고 견고한 여론이 뒷받침된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민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조차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면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낸 야3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고 또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한번 헌재의 조기 심판과 특검 연장을 위해 야3당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보름 촛불과 함께 촛불 민심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그 호위 세력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돌려드릴까요? 누구는 하나 가지고 하고 누구는 둘 가지고 하고. 다 돌려드릴게요. 아니 됐어요. 그좀 보세요. 탄핵은 인용돼야 되고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검 수사에서 구실을 붙이지 말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당히 수사에 임해줍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라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검이 말장수까지 들어다니는 청와대에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바꿔 업무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황교안 대행께서 청와대의 책임은 자기가 진다라는 국회에서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최소한 10사람의 국민 중 8명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한철 전임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 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 의거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됐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용돼야 되고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촛불 집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가보니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러저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한철 소장 퇴임 직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심리를 마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설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고 또 새누리당이 바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박근혜 사수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단톡방에는 촛불은 북한의 지령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를 복귀하려는 생각이 아니냐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야삼당이 탄핵 공조를 시급히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은 바른정당까지 야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앉혀놓고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조건 없는 승낙과 또 특검 기간 연장에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르는 정치 쿠데타에 합류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분 대표님과 함께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 3당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비공개로 회동이 전환돼서 야 3당 대표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전략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야 3당의 의지가 읽혀지시나요? 야 3당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 심상정 대표가 지적했듯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고 보수 세력들, 이른바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서울광장에 텐트도 치고 어떻게 보면 총공세에 나선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러다가는 촛불 민심이 천만의 촛불 민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비상하게 야당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마이 TV 박정호의 현장 본색에서 이 현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도 지금 마크를 했는데요. 그 화면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준비가 되는 대로 그 현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오른쪽에 이 접견실에서는 야3당 대표가 모여 있고요. 이제 왼쪽에 예결위 회의장에는 새누리당이 연찬회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당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제일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는 보수의 힘이라는 이름의 이 당명이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보수의 힘이라고 하면 만약에 나중에 정계 개편이 됐을 때 진보나 보수는 새누리당에 못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당 내에서 제기가 돼서 보수의 힘은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뭔가 좀 확장성을 꾀하고 나중에 대선 이후에도 이런 정계 개편,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이나 다른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란 이름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선임이 영입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표를 도와서 정권 교체에 힘을 다하겠다라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쪽의 설명을 좀 저희가 종합해 보면요, 문재인 대표가 송영길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삼고 초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 본부장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따라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송영길 본부장은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지낸 당내 개혁그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향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캠프를 앞장서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본부장이 중심이 돼서 계파, 지역, 이념, 세대를 뛰어넘는 새롭고 유능한 캠프를 구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재인 이 전 민주당 대표는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초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까지 이 경선전에 뛰어든다면 3파전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성 고양시장도 있지만요, 이 3파전으로 우선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경선, 이 경선을 통과한 사람이 향후 대권에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이다 라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이 정말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제가 새누리당의 당명 한번 어떤 게 좋을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곁다리 당 이런 당명도 있었고요. 해체만이 답, 이건 해체만이 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좀 저희가 방송에 부적합한 그런 당명도 있지만, 그런 댓글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까지 새누리당에는 싸늘하게 식어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강조하면서요, 재벌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정경 유착을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는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헌재 앞에서는 2월 안에 조기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 사실 헌재가 2월 말 안에 이 결론을 내지 못할 만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구했던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어요. 근데 이 8명 증인 중 보면은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는 게 바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헌재에 나와서 다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뭘 또 물어볼 게 남았다고 부르는지, 헌재는 왜 그걸 받아들여 줬는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는 이런 이 대리인단 쪽에서 나오는 그런 증인을 반 정도만 받아주면서 충분히 기회를 줬다, 이 방어권 기회를 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공정하게 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지도자의 공백을 통해서 나라가 말이 아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헌재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촛불의 힘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3월 초에 아마 헌재 이 탄핵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3월 초가 3월 중순이 되고, 또 이러다가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그런다면 만약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참여를 못하게 되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우려가 지금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엄습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이것도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영태 씨나 다른 안봉근 증인이나 김기춘 증인, 어제 나왔을 헌재 증인인데 몸이 안 좋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재에서 20일로 시간을 정해서 좀 미뤄줬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한 날에 안 나오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미뤄달라 했을 때 2월 말을 벗어나서 3월까지 변론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월 중순, 3월 13일 전 결정도 물 건너 가게 되겠죠. 이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카드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단 총사태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이런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힘이 더더욱 필요한데요. 오늘 퇴진행동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면 1박 2일 촛불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박 2일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원래 예정돼 있던 2월 11일 집회까지 이어나간다는 건데요. 15차 주말 촛불 집회에 앞서서 강남에서 여의도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가는 1박 2일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1일 원래 예정돼 있는 오후 5시 본집회에 앞서서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출발해서 서초동 삼성 본관과 서울중앙지법 앞을 지나서 이튿날인 11일 정오 낮 12시에 국회 앞을 거친 다음에 마포대교를 통해 본집회 전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본집회 후에 오후 9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다시 행진합니다. 이렇게 행진하게 되니까 행진 구간만 총 15.7km라고 하는데요. 행진 목적지마다 그 성격에 걸맞는 사전 집회, 기자회견도 갖게 됩니다. 특검 앞에서는 특검 힘내라, 특검 수사기간 연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바른 재판, 정말 진실된 재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본관 앞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혹한 속에서, 한파 속에서 시민들이 걷게 되겠습니다. 오마이TV 현장 본색도 그
그 현장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도 계속 벗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렇게 국회에서도 방송을 하고 헌재 앞에서도 방송하고 특검에서도 방송을 하고 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방송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를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월 10,000원의 자발적인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TV가 성장을 하고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당당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통화 중이면요, 나도 동참, 후원 이렇게 나도 동참 4글자 아니면 후원 2글자 이렇게 문자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하루 앞둔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9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예정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쪽에서 이 날짜를 흘려서 언론 플레이했다라는 게 청와대 측의 이 불만인데요. 특검에서는 자신들이 언론에다가 흘린 적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요. 10일이나 11일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촛불 시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좀 잘 하라 이렇게 특검을 응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그 시간과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특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특검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2시 45분쯤에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 오마이TV가 마크했습니다. 지금부터 녹화 중계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을 보도록 하고요. 저는 기자회견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네, 안내 빨리 준비하고.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과정이 사실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특검이 이 연장이 되지 않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네, 제가 기자회견문을 간단하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연장하고 재벌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 초유의 정경유착의 실상이 그 추악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길이 멉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조사를 회피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재 탄핵 심판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수사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라고 외쳤지만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검 수사는 당연히 연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 없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종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댓글수사팀에게 좌천성 인사라는 보복을 단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 그리고 재벌 앞에서 좌초하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충분한 특검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국민의 뜻을 관철해 줘야 합니다. 촛불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저 이재명은 부패와 불평등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은 나가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첫째로는 현행 법에 의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지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가 예비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특검의 충분한 수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태길적 관계가 아니라 둘 다 노력해야죠. 지금 대면 조사 안 하겠다, 뭐 특검 사과해라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원래 적반하장이 우리 박근혜 정부의 전매 특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적반하장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그걸 이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으신가요? 다른 거라도 말씀. 네. 다음 집회 그러면 혹시 참석할 계획? 저는 저번 주에도 참석했고 이번 주에도 당연히 가야죠. 국민들 사이에 이 촛불혁명이 실패로 돌아갈지 모른다,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과 종범들, 그 몸통들이 복귀를 위한 현실적인 실질적 시도들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탄핵 반대 현장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참여한다든지, 또는 뭐 어제 그 새누리당 측의 발언을 기각을 해도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름 상당히 준비하고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보수 진영 중에 탄핵에 앞장섰던 바른정당에서도 기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정치권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만약에 시장님은 어떻게 좀 추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소위 촛불혁명이 좌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끝은 아니죠. 끝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이 처음에 탄핵보다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싸우다가 탄핵으로 지금 방향을 선호해서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탄핵이 기각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포기할 리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다시 퇴진 투쟁으로 총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퇴진 투쟁의 길에 제가 전에 촛불 집회에 처음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두 분 여기 조사 났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직접 한번 해주시면. 네. 유승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왜 이재명을 이제 예, 김병호 의원도. 촛불 민심은 그동안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대한민국의 적폐의 근본적인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입니다. 이 민심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지금 후보는 저는 이재명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됩니다.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즉각 개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렇게 특검 수사 연장을 요구하는 이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당의 후보로 나와 있는 모든 후보들이 같이 공동으로 한 입으로 이 특검 수사 연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에 대한 촉구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후보자 간의 즉각적인 직접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또 특검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검에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후보들이 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는데 왜 토론회를 안 합니까?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되고 또 2월 한 달 동안에 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한 개혁 입법안도 올라와 있고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 입법안들이 올라와서 지금 중간 정류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또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그런 토론회가 즉각 개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선 캠프를 어떻게 꾸릴 예정입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99석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석까지 다 뺏으려고 한다고 지금 뭐 이렇게 다 끌어 모아서 뭐 캠프를 꾸릴 만한 그런 여건이 사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촛불 민심을 만들어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씩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노동자들, 뭐 청소미화원들, 또 세월호에 참여했던 그 가족들,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에 피해를 봤던 분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 양극화의 피해자들이 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선거대책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도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저희는 아직도 뭐 인재풀이나 우리 선대위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양이 아니라 질로 또 우리 제가 원래 출신이 변방 장수 야전사령관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현장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쪽으로 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인재영입 네, 지금 인재영입 관련해서 좌충우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인재영입이 말 그대로 그 캠프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그 내용적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 조금 스타성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너무 표심을 그 의식해서 인재 영입하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삐걱거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그 예비후보님 캠프에서는 좀 전에 우리 정성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무수저 흑수저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몸소 겪었던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숨은 영웅이다 이런 마음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재 영입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그야말로 잠시 홍보를 위해서 쓰는 일회용 인재 영입이 아니라 실제로 이 우리 사회의 적폐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국민들 현장의 국민들 중심으로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들 중심으로 저희가 캠프도 만들고 앞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마무리하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위기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보대련 뭐 이런 쪽 후원 인도에서는 선거운동을 유지하더라도 탄핵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나라의 다음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나라에 책임을 질 세력들을 재편하는 문제도 적은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또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안 하는 척 뒤에서는 또 열심히 이런 방식은 좀 안 하면 좋겠다. 어느 쪽이든 참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사실 좀 그 탄핵 바람 때는 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다가 사실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이르고 당내에서도 2위시고 좀 그러한데 어떻게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좀 그런 바람 전략이 저는 뭐 현장에서 뵙는 우리 국민들의 열기나 뭐 지지는 별로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서 그야말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그냥 소극적 응답층의 반응에 불과한데 현장의 반응은 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국민들을 믿고 또 국민들이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를 소환해 주셨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준 것도 우리 국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믿고 국민을 믿고 그냥 계속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하면요. 지지율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000샘플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지율과 실제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SNS상에 거론된 양, 즉 빅데이터나 각 후보들의 동영상 그리고 기사, 이 검색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했었던 조사기관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의 기사와 동영상을 본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게 현재 조사된 내용입니다. 즉 4.13 총선에서 여론조사로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고 또 촛불 민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못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것처럼 내재된 민심의 이 마그마들이 현재 끓고 있고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건 들어오지 않지만 반드시 진짜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누구인가서 저는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내밀하게 지금 검증하고 있다. 그래서 SNS상이나 이 기사상의 빅데이터상의 거론량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거론수가 나오는 것 저는 그런 것의 반증이라고 보고요. 경선을 진행하면서 어제도 MBC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경제, 안보, 복지, 대환 분야 속에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는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방송 토론회를 보고 많은 댓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을 갖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줄탁동실하고 국민들의 그런 변화의 열망과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론조사의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 함께 하셨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그리고 올바른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요. 재윤경 의원, 김영진 의원, 정성호 의원, 유승희 의원도 함께 정론관에 서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야 3당 대표들의 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회동 조기 탄핵을 촉구하며 그리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그런 합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현장 본색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출석 체크를 하면서 야 3당 대표 회동이 끝나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날씨는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보수단체 특강에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이 주자들, 새 주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선이 이제 뭐 탄핵이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뜨거운 3파전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비공개 회동이 끝났는데요. 대표들의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간단히 하면 또 말이 많아져. 말이 많으시네요. 이게 뭐 이견은 없었던 거죠? 이견은 전혀 없어. 이견 없었나요? 예. 전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합의 다 됐어요. 네, 박지원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스무스하게 다 합의가 됐다, 이견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박지원 대표가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빨리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안에 추미애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남아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 추미애 대표 나오게 된다면 좀 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 좀 말씀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야 3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스무스하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나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되셨는지 한 말씀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대변인들께서 다 발표를 하실 겁니다. 짧게 축약해서 한 말씀이라도. 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네. 헌재에서 기한 내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인용이 마무리될 것인가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한 저희 그 입장을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정신, 그러니까 특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또 대책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나왔나요? 그건 이제 우리 대변인들한테 이야기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주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당도 이제 광장에서 다시 전열을 시민들과 함께 할 거고, 민주당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정의당은 함께 한다. 네네. 광장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개혁 입법 논의 없으셨어요? 좀 깊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합의에 이른 게. 근데 그거는 뭐 합의라기보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개혁 입법을 지금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법사위에 그 김진태 의원이 다 가로막고 있고 네, 새누리당이 법사위 지금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뭐 탄핵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끝까지 개혁을 이렇게 발목 잡는데 야당들이 질질 끌려다니 되겠냐. 네. 비상한 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꾼다고 하던데 자유한국당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당명 바뀌면 좀 바뀔까요, 새누리당이? 자해한국당 아닙니까? 자해한국당? 자유한국당이요. 한국을 자해하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대표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심상정 대표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야 3당이 대책을 논의했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에서 이제 대변인들이 뭐 문구 작업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구체적인 사안은 대변인들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심상정 대표와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뭐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붙을 수는 없었지만은 박지원 대표, 심상정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야 3당이 뜻을 잘 모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말부터 야당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많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 이 법안심사 제2소위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가 통과돼야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심상정 대표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새누리당을 향해서 자해한국당 아니냐라고 또 돌직구를 심상정 대표가 날려줬습니다. 자, 저 앞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연찬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비공개로 새누리당의 연찬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당명을 무엇으로 하나 새누리당이 그
원래 새누리당이다, 그 사람들이다, 이거는 바뀌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2012년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명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당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꿨죠.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는데 이제서 돌이켜보니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참 획기적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자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변인들이 안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들의 멘트, 브리핑도 저희가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론관 현장으로 화면을 넘겨서요, 우리 야3당 대변인들의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오늘도 현장 본색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서 오마이TV가 힘을 내서 매일매일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통화 중이면 나도 동참, 후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바로 오마이TV의 힘이고 오마이TV가 방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정말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드시기 전에 야3당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호의 현장 본색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본방 사수입니다. 예, 오늘 오후 3시부터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던 야3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대표 회동의 합의사항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습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합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특검 수사 연장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가 미진하고 또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 특검 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특검법 부조사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황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만일 황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입법 추진 관련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야3당은 흔들리지 않는 공조로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각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는